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토토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8시 되기 전인데, 승무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등이 37명이 되는데, 1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있는 3경기예요. 전부 다 6배가 치 나오면서, 당연히 1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1등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외의 결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등산을 못 둔 사람들은 1등, 2월 된 게 좀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등이 31명 나왔네요. 2등 31명. 그래서 1월에서 7억 5천 정도 2월 됐고요. 아마 요번에 아마 이제 1등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표 2월 됐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40회 제가 초별 예상해 드릴 거고요. 예, 프리메라 리가 있는 주요 2조 선수들 지난번에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하고 분데스리가 이제 2조 선수 정리해드렸고요. 오늘은 프리메라 리가 2조 선수 정리해드릴 거고 예, 요번 회차는 이제 EPL 8경기 들어오고요. 또 라리가 6경기가 총 16경기 14경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회차 2월 됐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래서 아마 1등이 한 15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하셔가지고 등수 들 수 있도록 초반에는 그렇게 리버풀 빼놓고 이변이 없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오늘 새벽 경기에서 이변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경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늘 이제 프리미어리그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경기 에스턴 대 에버튼 경기고요. 프리미어리그 경기 팀 다 지금 직전 경기는 이제 득점이 없었습니다. 무득점 두 팀 다 기록했고 순위상 의미가 없고 상대 전적이 지금 보면 에스턴이 3승 2무로 앞서 있습니다. 직전 경기 본머스에게 원정의 스파에 첼시에게 홈패. 제가 에스턴 말씀드릴 때 본머스하고 상대 전적에서 좀 밀려 있다. 그리고 이제 본머스가 승격 버프가 있을 수도 있다 했는데 정말로 본머스가 이겼습니다. 승격 버프. 그래서 지금 에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데니 잉스, 쿠티뉴, 존 맥킨 있었는데 전부 다 지금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잉스와 램지 여전히 답답했고 또 쿠티뉴도 교체되면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의 경기라서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지금 에버턴 같은 경우는 첼시에게 이제 홈에서 패했는데 점유율에서 좀 많이 밀리면서 이제 힘든 경기 했고요. 또 최선의 수비에서는 실점 한 골, 실점 한 개, 결국은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버튼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리그 초반에 어느 정도 꼭 좀 승점이 필요하다. 근데 또 승점 없이 지금 넘어갔고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 그래서 에버튼은 이번 경기가 좀 반드시 이기고 가야 되는 그런 경기지만 지하든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에스턴의 지금 홈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에스턴의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레스터 경기고요. 아스날은 1승, 지금 레스터는 1무 기록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는 또 아스날이 3승 2무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크리스탈에게 원정승했고 레스터는 오늘 오전에 홈에서 브렌트퍼에게 무승부. 자 그렇게 지금 기록을 했고요. 직전 이제 경기 득점한 선수 보시면 아스날 같은 경우는 마르티넬리 선수가 득점, 그다음 진첸코 선수가 어시스트, 레스터는 주스베리 카스타네가 득점, 바디아고 메디슨이 어시스트 했고요. 지금 팀별 체크상 한번 보시면은 개막전에서 이제 아스날이 클린시트 했고요. 1대0에서 좀 불안하게 리드를 하고 가다가 상대 자책골에서 승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스터전에서 이제 상대 전적이 우위에 있어서 아마 이제 2연승을 노릴 것 같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좋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좀 이선 공격수들이 이제 득점을 했습니다. 듀스베리 카스타네.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또 바디아가 메디슨이 또 어시스트. 하지만 레스터 같은 경우는 바디아가 메디슨이 득점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인 그런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이제 바디와 메디슨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후반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에 보시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2대 동점. 그래서 뭐 레스터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분위기는 좀 좋고요. 레스터가 원정에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경기.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아스날이 홈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 승무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경기. 네, 브라이튼 대 뉴캐슬 경기고요. 자, 브라이튼이 지금 맨유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승 거두고 있고 뉴캐슬도 마찬가지로 승격팀 노팅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팅엄에게 홈승. 그래서 두 팀 다 이렇게 좋은 출발. 지금 브라이튼은 브로스라는 선수가 2골 넣었고요. 그다음 웰백이 지금 네, 어시스트 기록했고요. 뉴캐슬은 F샤르, 그다음에 시 윌슨이 기록 득점, 그다음에 조엘링턴이 지금 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팀별 체크상 보시면은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맨유한테 지금 뭐 점유율에서 좀 밀렸습니다. 점유율에서 밀리면서 효율적 공격, 그래서 2골, 그 다음에 승리를 시켰는데 한 골 뭐 자책골 내줘 또 승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초반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맨유를 이기면서 초반에 이제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경기를 치렀고요.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패하지 않는다면은 초반에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는 뭐 승격도 3대로 해가지고 뭐 점유율을 뭐 높여가면서 승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원정에서 이제 경기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 전적이 좀 뭐 그래도 조금 밀리지만 백중세.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브라이튼과 뉴캐슬이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원정승 홈승 이렇게 무리할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일단 브라이튼 홈에서 경기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승과 두 팀 다 무승부만 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 그래서 무승부, 그래서 홈 승무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은 네 번째 경기 사우샘튼 리즈 경기고요. 사우샘 같은 경우는 좀 토트넘에게 원정에서 패했고요. 리즈는 울베에게 홈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 프라우스가 이제 뭐 멋진 골을 넣었지만 그 뒤에 뭐 4골 내주면서 무너졌고요. 지금 리즈 같은 경우는 모레노 선수가 득점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별 체크상 보시면은요. 지금 뭐 사우샘 같은 경우는 뭐 살리수가 자책골도 있었고요. 초반에 워드 프라우스의 그런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수비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했고요. 그래서 이제 홈에서 조금 이제 반격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사우샘턴이 홈에서는 조금 더 좀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리즈 같은 경우는 점유율에서는 조금 울버햄튼에게 밀렸는데 적절하게 이제 수비를 하면서 반격, 또 선제 실점, 또 그다음에 상대 자책골로 역전승했는데 리즈의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그런 어려웠던 모습에서 일단 중요한 게 일단 뭐 승점을 땄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한 골만 실점했다는 것도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리즈가 하지만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얼마큼 또 경기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리즈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최소한 목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리즈가 첫 번째 경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패 흐름 타고 무패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예상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풀럼 경기. 울버햄튼은 리즈에게 졌고 풀럼이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버풀에게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특히 미트로비치 선수가 뭐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 경기에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포텐세 선수가 득점하고 황희찬 선수가 어시스트했고 울 풀럼 같은 경우는 미트로비치 선수가 2골 넣었고 테테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팀별 체크상 보시면은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뭐 선제골 넣으면서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결국은 자책골로 이제 승부를 내줬고요. 하지만 이제 황희찬 선수가 뭐 상당히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그런 경기력에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풀럼 같은 경우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대0, 1대1
2대1, 2대1 이렇게 좀 더 앞서 나가는 경기를 펼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변을 야었죠. 제가 볼 때는 뭐 공수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압박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공수 전반에 걸쳐서 압박이 돋보였고요. 특히 이제 미트로비치가 좀 좋아 보입니다. 상당히 뭐 체력도 있고 또 스피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트로비치의 그런 모습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울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타겟형 그런 골키터가 없기 때문에 풀럼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트로비치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풀럼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경기. 그래서 홈패 과감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제 프리메라리가 셀타비고 대 에스파뇰 개막전이죠. 셀타비고는 작년에 이제 12승 10무 16패로 11위, 에스파뇰은 10승 12패로 12무 16패로 14위. 상대 전적에서는 3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이제 20경기 홈선정 보시면 5승 2무 2패, 1승 4무 6패, 3승 4무 2패, 0승 4무 7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20경기입니다. 20경기 홈성적, 20경기 원정 성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팀별 체크장 보시면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파스하고 재계약하면서 이제 한숨 돌렸고요. 또 바셀에서 민계천 선수가 이적했습니다. 그래서 수비 보강. 그래서 다만 이제 원정에서 이제 경기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에스파뇰은 이제 마르테네스로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교체 역할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셀로 마토 선수를 영입하면서 중원을 좀 보강했고, 다만 이제 원정에서 승리가 이제 20경기에서 없었는데 원정 경기를 조금 더,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조금 그래도 나아 보이지만, 또 에스파뇰이 또 중원을 좀 보강을 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일단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곱 번째 경기, 브렌트퍼 대 원정팀 맨유 경기고요. 브렌트퍼는 레스터에게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고요. 맨유는 지금 브라이튼에게 홈에서 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렌트퍼는 토니하고 실바 선수가 득점, 또 헨리 선수가 도움. 원정팀은 지금 맨유는 득점이 1점 있지만 자책골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별 체크장 보시면은 브렌트퍼 같은 경우는 전반과 후반에 초반까지 밀렸는데 또 후반에 이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팀 분위기가 조금 어지러운 맨유인데 브렌트퍼가 지금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좀 맨유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맨유 같은 경우는 뭐 꼴찌무, 또 어수선한 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데 반드시 이번 경기는 승리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놓친다면은 초반에 좀 타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좀 우세한 모습, 그래서 호날두의 그런 출전 여부까지 좀 겹쳐지면서 조금 어지러운 경기인데 그래도 이 경기는 맨유가 원정에서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홈패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덟 번째 경기, 다시 프리메라 리가 비아돌리 대 비아레 경기. 자, 비아돌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부에서 2위를 기록했고요. 23무, 24승 9무 9패를 기록하면서 승격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16승 11무 11패, 그래서 직전 시즌 7위를 기록했고요. 지금 비아레알은 지오바니 로셀로라는 선수를 영입했고, 상대 전적에서도 비아레알이 3승 2무로 앞서 있습니다. 자, 팀별 체크상 보시면은, 비아돌리 2부 리그 입성, 2부 리그에서 2위 팀으로 입성했고요. 상대 전적에서 열세, 승격 청격기에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경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아리에는 직행 경기에서 지난 시즌 득실 마진이 플러스 26이고요. 또 모랄레스, 또 파레오의 연계 플레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옹전에서도 강점. 그래서 당연하게 비아레알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격팀은 승격팀이 갖고 있는 버프가 있습니다. 항상. 특히 거기다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비아돌리도 이렇게 만만하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라요 경기. 지금 바르셀로나는 직전 시즌 2위를 기록했고요. 라요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특이하게도 지금 뭐 3승 2패. 라요가 지금 2승을 상대 전적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이적 순서 보시면은 지금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요. 또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가 이적했고요. 원정팀은 세르히오 카메오 선수가 이적했습니다. 지금 뭐 주요 선수 명단, 지금 홈팀은 데파이, 덴벨레, 부스케스, 또 다음 원정팀은 가르시아 리베라, 트에오, 또 디아고 페레즈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포메이션 보면은 4-2-3-1, 3-5-2. 바르셀로나 팀별 체크상 보기는 레반도프스키 영업으로 공격진을 보강했고요. 지금 뭐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레알을 이기러 왔다고 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 기존 공격수와의 호흡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라이오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에서 맨유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경기당 뭐 실점이 1.3점으로 좀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 좀 승점 관리가 필요한데, 자,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의 그런 승리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기고요. 아니, 이 경기가 뭐 무승부나 패가 나온다면 또 이율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째 경기 노팅엄 대 프리미어리그 다시 원정팀 웨스턴 경기. 자, 노팅엄 같은 경우는 뉴캐슬에게 원정에서 패했고요. 웨스트햄은 맨체스터에게 홈에서 패했습니다. 지금 노팅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힘도 한번 못 써보면서 뉴캐슬에게 패했고요. 원정 경기에서는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격팀의 홈 경기에서 홈 버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직전 경기 두 팀 다 점수 없는 무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수 명단 보시면은 노팅엄은 오브라이언, 또 제시 링가드, 그다음에 제이 콜백 선수가 있고요. 웨스턴 같은 경우는 제이 보웬 선수, 또 안토니오 선수, 또 쿠팔 선수가 주요 선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웨스턴 팀별 체크 사항 보시면은 초반부터 맨시에게 이제 점유율을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에게 연속골 허용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 자, 맨시 상대를 하고 나서 노팅엄 상대 좀 더 만만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좀 더 나은 경기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패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경기 첼시 대 토트넘 경기. 아주 좋은 매치업이고 기대되는 경기. 좀 첼시도 직전에 에버튼에게 원정승, 토트넘은 울버햄튼에게 4대1 만승. 그래서 두 팀 다 1승을 안고 지금 시작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대 전적에서 지금 첼시가 완전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네. 잠시만요. 상대 전적에서는 첼시가 지금 5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10경기로 높여봐도 8승 2무. 첼시가 토트넘만큼은 압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전 경기 첼시는 조르지노가 득점했고요. 지금 토트넘은 세세뇽, 글루스세베스키, 그 다음에 손흥민이 조금 어시스트 했고, 그 외에도, 딴 선수 한 명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도움은 또 글루스베스키와 에머슨 선수가 지금 어시스트. 그래서 지금 팀별 체크사항 보시면은, 첼시는 직전 경기에서는 뭐 1점밖에 득점 못하면서 공격력이 좀 아쉬웠고요. 원정에서 저득점. 하지만 이제 상대 전적에서 완전하게 우위에 있고요. 실점 자체가 없습니다. 실점 자체가 첼시가 토트넘에서 지금 10경기에서 2실점이 전부인데 그나마 지금 손흥민이 한 골 넣은 게 답니다. 그래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 실점 이후에서 공격진의 집중력이 또 돋보이면서 이제 골을 기록했는데 이 선에서 이제 공격수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첼시전만큼은 이선 공격수보다는 주 득점원들이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고 첼시가 이기든 토트넘이 이기든 승패로 갈라질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은 뭐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 하지만 원정에서의 그런 모습, 또 그다음에 첼시가 토트넘은 압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첼시의 승패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번째 경기는 승패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경기, 프리메라 리그 카디스 대 소시에다 경기. 카디스는 직전 경기에서 8승 15무 15%, 15패로 17위. 또 소시에다는 17승 11무 10패로 6위. 그래서 상대 전적은 또 보면은 소시에다가 5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뭐 주요 선수 명단 보시면은, 영입 선수 보시면은 원정팀은 이제 쿠보 선수를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팀별 체크 사용 보시면은 지금 카디스 같은 경우는 득실 마진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득점도 0.9점으로서 뭐 1점 미만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 실점도 좀 많다. 그래서 뭐 파괴력 있는 공격수가 좀 없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요. 지금 소시에다 같은 경우는 이제 쿠보 영입으로서 중원을 보강했고 하지만 뭐 지난 시즌 뭐 PK 득점이 지금 9골 정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득실을 맞이는 플러스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확실한 뭐 어떤 뭐 주공격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공격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순위는 또 6위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시에다 같은 경우는 소리 없는 강함을 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카디스 소시에다도 어느 정도 뭐 소시에다 쪽으로 기울지만 또 카디스가 또 홈에서만큼 그렇게 또 만만한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보면 홈에서 무승부도 많고 또 시즌에 15무가 있는 경기를 하는 만큼 일단 이 경기는 12번째 경기는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원정팀 지로나 경기. 지로나 같은 경우는 2부의 리그에서 6위를 했는데 정말 어렵게 승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이겨내고 승격을 했고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승 15무 12패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발렌시아가 조금 앞서있고요. 지금 주요 선수 명단 보시면은 발렌시아는 게데스, 솔레르가 있고요. 원정팀은 스투아니, 카스티아노스, 다니로페즈가 있습니다.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뭐 감독 교체했습니다. 가투소를 감독 교체했고요. 직전에 득실 마진 마이너스 5. 또 게데스와 이제 솔레로 주축으로 팀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정팀은 이제 스투아니가 이제 잔류를 성공하면서 뭐 팀에 좀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극적으로 일부러 승격한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굵직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격의 버프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뭐 발렌시아의 그런 뭐 홈에 대한 경쟁력 또 그다음에 일부 리그에 있던 팀이라는 점에서 승리가 예상되지만 지로나의 그런 승격 버프 그다음에 영입 굵직한 영입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승과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14번째 경기 알메리아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이름값만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고요.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승격했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1위팀 상대 전적에서는 또 레알 마드리드가 완벽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선수 영입을 보시면은 알메리아는 마틴 시베데르스키를 영입했고요. 원정팀은 안토니오 리디고 추아메니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과 수비수를 좀 보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승격 버프가 좀 가능한가? 상대가 레알인데 이렇게 제가 썼는데 풀럼도 리버풀을 데리고 또 승격 버프를 좀 보여줬고 그래서 뭐 상대 전적에서 그래서 완전 열세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절표 원정팀인데 젊고 강하게 양입을 했고요. 또 뭐 기존 선수들의 강력한 모습을 유지, 또 리그 우승을 위해서 또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씩 리그 우승을 위해서 다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알메리아 레알 마드리드 경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레알이 강력한 모습을 유지할 것 같고요. 비록 원정이지만 그래도 알메리아를 상대로서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홈패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4경기 말씀드렸고요. 제가 어저께도 좀 준비를 오래 했고요. 일단은 40회차 예상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상 들으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또 좋은 모습 가져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